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이 지난달 말 이후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뉴욕시 교육국은 코로나19 감염 학생의 격리를 5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나소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중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이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해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총 6개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IRS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을 설명해주는 편지에 틀린 정보를 그대로 우송해 세금 보고와 세금 환급에서 혼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이 지난달 말 이후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뉴욕시 교육국은 코로나19 감염 학생의 격리를 5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25일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10일이 아닌 5일 동안 격리하게 됩니다. 다만 약을 먹지 않고 24시간 내에 발열이 없는 경우에만 복귀가 가능하며 복귀 후 5일 동안은 얼굴에 꼭 맞는 KN95, KF94 등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를 위해 음성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3K 또는 프리-K 학생의 경우 격리 기간은 열흘 동안 유지됩니다. 또 이들 코로나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교실 공간을 공유한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격리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고 검사에서 음성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정책은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사례와 입원 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7일 확진율이 9.7%를 기록해 지난 12월 2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나소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중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이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주 정부가 나소 카운티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판결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1심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때까지 상당 기간 이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0일 공립학교와 식당, 대중교통, 구치소, 널싱홈 등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나소 카운티 지방법원은 이 같은 조치는 뉴욕주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행정부가 일방적 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해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총 6개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할 추가 투표소를 뉴저지의 테너플라인의 한인 동포회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뉴욕 총영사관 선거 관할에는 4개의 재외투표소,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선거 관할에는 2개의 재외투표소를 두게 돼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보다 3개의 투표소를 더 설치하게 됩니다. 투표소는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 나머지 추가 투표소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현보영 위원장은 투표소 접근성 향상과 교통 편의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이 예정된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표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 여권 반납 명령, 시민권자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외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 참여 또는 선거법 등 문의사항은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646-674-60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IRS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을 설명해주는 편지에 틀린 정보를 그대로 우송해 세금 보고와 세금 환급에 혼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두 가지 편지 가운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의 세부 내역을 알려주는 IRS 편지 6419에 틀린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하고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IRS는 편지 6419에 포함되어 있는 틀린 정보를 토대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세무감사 대상으로 분류돼 국세청 직원들의 수작업으로 재검토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납세자 4명 중 3명이나 고대하고 있는 텍스 리펀드가 수개월 지연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IRS는 경고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변동이 있었던 납세자들은 6419 서한을 참조하지 말고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어카운트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 정보로 세금 보고해야 한다고 IRS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에서는 4명 중에 3명 꼴인 1억 3천만 명이 가구당 평균 2,815달러를 세금 환급으로 받게 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경 소속 경찰은 뉴욕시 및 근교에 살아야 한다는 자격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24일 치안 강화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뉴욕시경 경찰들은 반드시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은 넌센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앞으로 뉴욕시경 경찰들의 거주 지역을 조사, 뉴욕시에 살지 않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50여 년 전 제정된 조례를 통해 뉴욕시경 소속 경찰은 반드시 뉴욕시 또는 나소와 서포크 카운티, 웨체스터, 라클란드, 푸트남,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이처럼 거주지역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자 경찰들은 뉴욕시의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들은 뉴욕시가 시내에 집을 구할 만큼 충분한 돈을 준다면 당장 이사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뉴욕시를 떠나는지 생각해보라. 뉴욕시에 살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들은 아담스 시장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단지 유권자들을 향해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뉴욕주 보석법 강화 주장에 대해 뉴욕 지역 공화당 하원 의원 6명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 출신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6명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주가 보석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현금 보석을 방지한 데 대해 자신도 아담스 뉴욕시장을 지지한다며 이례적으로 민주당 소속 시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시의 가석방 재체포율이 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제도가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가석방 제도 개선이 뉴욕시 치안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안계 미국인이 다른 인종보다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0년 시작된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 첫 3개월간 뉴욕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인종별로는 중국계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계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더욱 취약해 아시안계의 희생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시안계 사망률이 높은 것은 독립세대가 많은 다른 인종과 달리 아시안계는 부모 자식 등 서로 다른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아시안계 미국인 가정 중 17.7%가 가족 중 1명 이상이 의료계 종사자가 집계됐으며 이들이 환자들을 접하면서 쉽게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염 및 사망자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지금까지 아시안계와 백인, 흑인 등 인종별 통계는 발표했지만 중국계 등 소수민족별로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문이 어떻게 통계를 입수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9.9%에 달했으며 확산이 주춤해지면서 부스터샷 접종자가 한 달여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7일간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99.9%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으며 0.1%만이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12월 1일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한 달 만인 올해 1월 1일 88.9%로 치솟았고 지난 15일 99.4%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새 어린이 확진자가 지난 20일 기준 115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일주일 감염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겨울의 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루 평균 부스터샷 접종자가 지난해 12월 초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주 49만 명 수준으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또 AP통신과 시카고대 공동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부스터샷보다 최초 접종이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접종률은 6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와이오밍주, 아이다호, 미시시피, 알라바마 등 4개 주는 백신 접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SAT 및 ACT 제출 의무화 폐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 콜로라도, 일리노이, 몬타나, 워싱턴주 등 일부 주들이 공식적으로 SAT 및 ACT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하버드대가 오는 2026년까지 SAT 및 ACT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립대들도 이 같은 정책에 동참, 점차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만약 SAT와 ACT를 입학 여부 결정에서 배제하게 되면 부유층 자녀들은 훨씬 유리해지는 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SAT와 ACT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교 내신 성적 등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사립학교들은 학생 확보를 위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립교 학생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목고 등 우수 학생이 몰리는 고등학교는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도 두드러지고 결국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됩니다. 또 전국 각 고교별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내신으로만 학생을 뽑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일하게 전국 단위 동일 기준의 평가 방법이 SAT와 ACT이므로 이를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명 사립대는 SAT 등이 폐지되면 학생 선발의 졸업생 자녀, 부유층 자녀 등 이른바 레가시 선발을 크게 늘릴 것이 불보듯 뻔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도 더욱 힘들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대학 입학 지원자가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공통지원서인 커먼앱 통계 결과 2022년 가을 학기 입학을 위해 입시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1월 17일 기준 110만 6,7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에서 2020학년도 97만 7,914명보다 무려 13.2%나 급증한 것입니다. 또 이들 지원자는 전국 853개 대학에 606만여 건의 대학 지원서를 제출해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8%나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주립대 지원서 제출 건수는 2년 전보다 24% 급증한 반면 사립대 증가율은 17%에 그쳤습니다.
또 SAT나 ACT 점수를 제출한 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49%로 2년 전의 77%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해외 유학생 역시 회복세를 보여 2021-22학년도 유학생 지원자는 1월 17일 기준 10만 9,294명으로 2년 전보다 31% 증가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유학생이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40만 달러가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물류업체 매니저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은 가디나에 위치한 해외 운송업체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김 씨에게 10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업체를 운영해온 임 씨 부부는 3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매니저 김 씨는 이미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계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주 측은 김 씨가 이미 거래처 선수금까지 챙겨 달아났다며 업주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워싱턴주 킹스카운티의 한 편의점에서 79세 한인 여성 업주를 총격살해한 16세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81세로 정계 은퇴설이 나돌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트위터에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진실이 공격받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명 팝스타에 대한 악의적 거짓 소문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25일 조지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41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인해 지난해 매출이 2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존슨앤존슨이 올해 매출이 최대 35억 달러로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캐나다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1.7세로 전년의 82.3세보다 7개월이나 줄었으며 이 같은 감소폭은 역대 최대입니다.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취소됐던 뉴욕 국제 오토쇼가 오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맨해튼 제이콥 제비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4일 추첨한 파워볼 복권 중 100만 달러짜리 2등 복권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뉴 스프링빌 몰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생후 11개월 된 신생아가 승용차에서 정체불명의 총탄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 현상금이 $10,000로 인상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7분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